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버스의 개념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버스의 개념을. 그리고 이 버스라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이게 버스예요. 그러니까 이 버스는 4개의 레지스터를 어떤 순간에 결국은 4개의 버스에다가 내놓고 있어야 돼요. 내놔야 돼요. 또는 여기 내놓은 거를 어떤 순간에 어떤 레지스터의 값을 받아오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버스는 기본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의 묶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데이터 용도로 데이터 트랜스퍼 하기도 하고 오퍼레이션 아니면 어리스메틱 뭐 이런 거 할 때 16비트 사이즈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버스 폭이 16비트로 이루어진다. 애드레스 버스다 그러면 데이터 버스하고 또 다른 버스예요. 그 애드레스 버스는 12비트예요. 12비트. 12비트가 어떤 순간에 각각 역할을 같은 용도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12개의 비트 묶음이 또는 16개의 비트 묶음이. 근데 이제 그걸 16가닥이나 12가닥을 하면 하드웨어적으로 복잡해지니까 우리는 예를 들기 위해서 여기서 버스를 4비트라고 이야기를 하자. 4비트. 우리 앞에서도 스테이터스를 할 때 뭐 16개의 스테이트 그래가지고 플립플롭은 4개를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원하기는 만약에 스테이터스를 128개의 스테이터스로 하고 싶다 그러면 즉 플립플롭을 7단을 써야 돼요. 근데 원리만 이해하면 됐지 뭐 그거를 지금 구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개, 2개 쓰는 것보다는 한 4개 정도를 쓰자. 데이터 버스가 4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레지스터의 출력이. 그러면 이 선택에 의해서 이 버스에는 선택된 4개의 레지스터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셀렉트 단자는 2개예요. 2개니까 선택은 4개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셀렉트 단자가 3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레지스터의 개수가 8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셀렉트 선택 단자예요. 그래서 선택 단자에 의해서 버스에다가 데이터 버스든 애드레스 버스든 버스에 그 레지스터에 해당되는 번째의 출력이 나오게 해달라 이제. 그래서 이렇게 4to1 MUX를 4개를 쓰면 돼요. 만약에 8개 중에서 선택해서 나오고 싶다 그러면 8개. 그러면 MUX를 8개 쓰면 되겠죠. 자, 일단 레지스터가 4개다 그러면 각 레지스터는 4개니까 입력이 4개 4to1 MUX예요. 그때는 셀렉트 단자가 2비트가 되죠. 그걸 우리는 높은 쪽을 S1 낮은 쪽을 S0라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열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to1 MUX. 자, 그래서 00다 그러면은 0번째 입력이 출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MUX는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서 0번째 있는 거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A 레지스터의 가장 높은 자리다. 맨 왼쪽이니까 MSB.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A2의 출력이 나오면은 A 레지스터의 2번째 높은 쪽에서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 이게 4번째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을 일일이 연결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의 출력을 이렇게 예를 들어 변수를 이렇게 붙여놔도 돼요. 변수로. 그러니까 변수 입력은 이 D2이거나 D2 프라임 또는 C2이거나 C2 프라임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선 연결 안 해도 되죠. 레지스터에 4개의 출력이 나오는데 여기 거는 A1, A2, A3 뭐 이렇게 여기는 D0, D1, D2 이렇게 명칭만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열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00일 때 여기에서부터는 A0, A1, A2, A3가 나오고 01일 때는 여기는 두 번째 게 붙어 있으니까 즉 B0, B1, B2, B3가 나와요. 여기 두 번째니까 요거잖아요. B0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10일 때는 어떻게 돼? 10일 때는 세 번째일 거니까 C0, 여기 C0, C1, C2, C3. 다음에 11일 때는 결국은 네 번째 거니까 D0, D1, D2, D3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멀티플렉스를 연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조를 나타내는데 복잡하잖아요. 왜냐하면 선을 많이 연결해야 되죠. 선을 일일이. 그래서 이 버스를 드라이브를 할 때, 즉 버스를 구동을 하고 그럴 때 레지스터 출력에다가 이렇게 멀티플렉스를 이렇게 연결해서 만약에 이게 8비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냥 각각 또 입력이 이게 8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출력이 입력이 8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21 먹스 32비트다 그러면 32개의 입력을 또 셀렉트에서 선택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멀티플렉스를 쓰질 않고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트리스테이트 버스를 갖는 버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렉스가 주어지든 트리스테이트가 게이트가 주어지든 여기에 이제 컨트롤 단자에 따라 가지고 레지스터의 출력이 레지스터의 각 출력이 데이터 버스에 그대로 연결이 돼요. 이건 클럭이 들어도 안 들어도 항상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선택 단자에 의해서 항상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다면 S0, S1 셀렉트 단자를 편의상 우리가 S0, S1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0일 때 A를 선택해 가지고 데이터 버스에다가 내고 01일 때는 B. 그러면 A, B, C, D 레지스터가 우리가 몇 비트라고 명시를 안 했죠. 이 그림에서는 4비트로 되어 있지만 32비트인지 16비트인지 이렇게 비트 수가 높아지면 선정결이 많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멀티플렉스를 써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버스를 제어를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버스에 놓이게 하려면 C를 한다 그러면 셀렉트는 어떻게 돼요? 1제로를 주면 돼요. 이 셀렉트 단자에 1제로를 주면 여기에 C에 있는 레지스터의 출력값이 C0, C1, C2, C3에서 버스에 놓이게 돼요. 그럼 버스에 놓여 있는 거를 다음에 R1에서 받고 싶다 그러면 R1, R2, R3 뭐 모든 레지스터의 입력에는 이 버스가 주도록 입력 단자는 같이 공동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출력은 그냥 연결하면 쇼트가 돼버려요. 왜냐면 어떤 출력은 1 나오고 어떤 출력은 0 나오고 있는데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입력은 같이 붙여도 관계없죠. 구동하는 드라이버 버스가 충분히 레지스터 4개를 8개를 구동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컨트롤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C에서 되고 또 여기 로드하는 단자가 R1 걸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동시에 수행이 될 수가 있죠. 이 말은 C 출력이 R1 레지스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는 컨트롤이 없지만 아무튼 셀렉트 요구하고 다음에 R1을 선택하는 로드 단자 이런 것이 있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거 일반적으로 먹스를 가지고 버스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지만 회로를 만들 수 있지만 선묶음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른 것을 쓰자. 그게 이제 출력단에다가 요즘은 플립플롭이 되든 아무튼 어떤 게이트들의 출력에 이렇게 트리스테이트 바파라는 게이트를 붙여놔요. 이거는 이렇게 삼각형만 있고 동그라미가 없죠. 어떤 거는 나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있는 것도 있지만 삼각형만 있다 그러면 이건 정폭이라는 뜻이고 정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입력의 전압을 출력에 키우는 정폭기가 있고 입력의 전류를 출력에 키워주는 이거는 전류 정폭기가 있어요. 전류 정폭은 1이면 1로 나오고 0이면 0이지 1인 전압이 뭐 10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압을 키우는 게 아니고 이 삼각형의 정폭기는 전류를 정폭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삼각형 요 표시는 이런 화살표 크게 표시한 요거는 일반적으로 게이트도 그냥 이것을 1인 상태를 1로 0인 상태를 0으로 하는데 여기 입력은 전류가 작게 구동을 해도 출력은 뭐 이거 10배 이상 큰 전류로 구동을 해준다. 이런 걸 우리는 명칭을 바파라고 그래요. 바파. 정폭기는 정폭인데 전류만 정폭하는 정폭. 전압은 그대로요. 그렇게 하는 걸 바파라고 그래서 즉 이렇게 제어 입력으로 들어오는 신호는 작아도 출력 제어는 크다. 그러면은 로봇 암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조이스틱의 핸들을 조정해 가지고 큰 대형 뭐 트렁크를 움직인다든가 그다음에 자동차를 움직인다 하는 건 로봇 암이잖아요. 여러분들 왜 로봇 그럴 때 변신하는 로봇 있잖아요. 이런 트랜스포머 같은 거에 보면은 막 사람이 조그만 손으로 움직이면 그 덩치 큰 한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그런 강철 덩어리가 막 움직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바파링 돼 있는. 핸들에 조그만 조정을 하면 힘은 작게 조절하면 이 힘이 크게 로봇 축을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그래요. 이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한 200마력짜리다. 200마력은 뭐예요? 200마력. 말을 200마리가 끄는 힘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형 자동차다 그러면 한 150마리 정도가 끄는 거라 그래요. 근데 고급 세단 뭐 대형이다 그러면은 한 200마리 이상의 말이 끄는 마력이 나와요. 200마리의 마차를 끌 때 말의 개수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력 그러면 200마력이다 그러면 200마리의 말이 마차를 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의 힘을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수행하는 거는 핸들만 조정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입력으로 구동은 간단하게 하고 큰 전력을 내고 싶다 그러면 전압 레벨은 동일한데 전류 있잖아요. 이렇게 전류는 이거에 뭐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이렇게 구동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런 정폭기를 바파 정폭기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논리에서 삼각형만 나타내면 이런 일로 0은 0으로 하되 출력을 아웃풋 드라이빙 능력을 상당히 높인 것이다. 그때 이제 컨트롤 단자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반적인 바파의 컨트롤 단자가 있는데 이게 이네이블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1인 상태가 되면 이 출력은 결국은 그냥 정상적으로 바파링이 돼요. 근데 이 컨트롤 단자가 디세이블이 됐다, 0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무리 구동해도 전류가 안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출력을 제어하는 요 컨트롤, 이 정폭기에 여기 변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연결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트리스테이트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트리스테이트 컨트롤. 논리로는 0이냐 1인 상태 두 가지 상태밖에 없는데 출력을 제3의 상태로 선은 연결되어 있지만 아무런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선은 연결되어 있지만 이게 0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건 뭐예요? 출력이 무한대의 임피던스, 출력장이 무한대가 된다는 거예요. 선은 연결되어 있어도 끊어진 거하고 똑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선은 연결되어 있을 때 끊어진 거하고 똑같이.